슈퍼개미 되신 분들 내용을 다 들어보면 결국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거는 사주 신고가가 나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신고가 매매를 할 때는 비중 조절이라든가 계좌 관리라든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돼요. 폴더블 폰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지금 크죠. 네. 지금 뭐 230조 가운데서 170조가 뭐 이 정도가 파운드리 비메모리 쪽으로 네. 투자한다면서요. 네.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 네페스 아크도 말씀드렸었고 한번 쭉 훑어볼까요? 테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좋아질 건 다 알겠어. 그죠. 그러냐 이 삼성전자보다 그 뒷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오를 거라고 보면 그게 시기적으로도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부품 주식들이 거의 오르지 않았고 한국 주식시장은 대형주, 중소형주를 번갈아가면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는 중소형주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2022년은요. 2023년부터 이제 세금 내잖아요. 그죠? 양도세. 이제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주식으로 마지막 비과세를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내년입니다. 내년. 네. 그렇다면 크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개미들부터 시작해서 주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내년 마지막인데 어떤 생각일 것 같으세요? 네. 뭐 최대한 네. 여기서 그죠? 벌어야겠다. 네. 그래서 그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생각보다 초대박 주식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배팅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공격적으로 주식을 좀 저도 해볼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 전망,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 제 관점이 아니라 주위에서 나온 방향들이 지금 위로 갈 거다라는 전망도 많고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되게 팽팽해요. 그렇죠. 그죠? 올라가는 전망들 제시한 사람들은 뭐 삼성전자 개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를 들으면서 전망을 하고 뭐 내려갈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금리 인상이라던가 대외적인 그렇죠. 환경 때문에 의견이 팽팽하면 생각보다 방향성이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있지만 위로 쭉이나 아래로 쭉이 안 나와요. 근데 올해 상반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3,500, 3,600 간다라는 전망이 얼마 나오지 않아서 관성으로 좀 더 갔지만 거기가 고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2,800 깨졌을 때 2,700, 2,600 갑니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또 반등했고. 근데 지금 3,000을 지금 팽팽하게 가고 있죠. 오히려 지금 코스피 전망치도 그렇게 팽팽한 상태고 이익 전망치도 팽팽한 상태. 근데 개별 종목 단에서는 분명히 좋아지는 섹터들이 보여. 그러면 돈은 당연히 성장에 대한 목마름을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그쪽에서 매매를 해야죠. 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게 뭐가 있을 거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했잖아요, 3개. 아니, 3개. 파운드리 쪽에서. 파운드리요? 근데 파운드리는 워낙에 많아서 저는 지금 세는 애들이 계속일 거라고 보여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알죠. 그 우리 HTS를 하면은 그 섹터 내 주식들이 쫙 오르잖아.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도주로 떠오를 만한 탑픽을 뭘로 보느냐. 자, 볼게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죠. 가는 놈에 탈 것이냐, 그렇죠. 가는 말에 올라탈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심택에 올라탈 거냐, 심택이나 코리아 서킷, 뭐 기판, 해성 DS 뭐 이런 쪽에 올라탈 거냐, 아니면 지금 마구간에 있는데 달리는 말, 지금 달리는 이제 달릴 준비하고 있는. 이제 막 먹이 다 먹여가지고 준비할 거 있느냐. 지금 그런 종목의 대표적인 하나가 인터플렉스였는데 오늘 드디어 터졌어요. 장대 행복 나왔네. 네, 드디어 터졌습니다. 드디어 진짜로. 진짜 오늘 제가 다 휴가인데 진짜 속이 다 시원할 정도로 터졌어요. 이걸 제가 한 2달 걸쳐서 계속 분할 매수했거든요. 이제 다행히도 이제 머니톡 보고 오셨던 분들 이제 주력으로 이걸 많이 좀 사놨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터져가지고 오늘 저는 엄청 오는 거예요. 팔아야 되냐고. 근데 이거 팔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대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거래량이 엄청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고 이거를 나오는 걸 보고 사느냐, 이거를 기대하고 사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나올 거를 기대하고 살 거면 어쩔 수 없이 재무제표라던가 아니면 실적 추정치 이런 것들을 봐야 할 수밖에 없어요. 업황에 대한 성장성이나. 근데 그게 아니다. 난 이게 언제 나올 줄 알고 이게 내년 1월, 내년 2월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 보고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인터플렉스 같은 것도 뭐 지금부터 매매를 해도 저는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근데 난 이것도 싫다. 그러면 네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뭔데? 라고 하면 저는 후공정 업체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페스 아크나 이거나
이것도 앞에 보면 상장 이후부터 계속 옆으로 횡보하지만 뭐 하고 있잖아요. 이거나 그다음에 테스나, 이건 테스나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얘도 계속 매집하고 있는 모양이 계속 보이죠. 그러네. 테스나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페스, 그냥 네페스 아크의 모회사죠. 네페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PSK가 잠깐만요. PSK 이미 많이 올라. 이 PSK도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빵 뜨고 그 다음부터 핸들링하고 가는 모습들 보이고. 뭐 이런 종목들이 될 것 같아요. 테스, 그다음에 테크윙 다 비슷하죠. 그러네. 다 네, 그냥 네. 지금 그 뭐라 그럴까? 저항선들 위에다 네. 두고 조금 힘을 좀 모으고 그죠? 있는 봐보세요.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그러면 언제 오를 건데라는 질문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출연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미 오른 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 사가지고 어느 세월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언제 오르냐라는 말씀 언제든지 하시거든요. 봐보세요. 기아 같은 거, 기아 현대. 계속 이 자리잖아요. 그죠? 흥보. 이거 제 스타일상으로는 이게 양봉 하나 나온 다음에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현대차하고 기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그 자리잖아요. 근데 이제 좀 바뀌기 시작했죠.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어제 현대모비스가 이제 움직이기 근데 시작했는데. 모비스가 지금 먼저 네. 움직였어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생각보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신호가 되죠. 이게 여기가 많아서 그렇지. 여기 보시면 이런 건 이제 투매가 나왔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 다시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 기준으로는 모자라요. 뭔가 더 빵 이런 게 나와줘야죠. 거래량이. 튀는 게. 예. 그래야 그새부터 추세 추종 매매의 시작점이 거기서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마냥 기다리실 거면 이런 걸 사서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들. 근데 난 기다리기 너무 싫어. 당장 오늘 사서 며칠 안에 1년 100%가 아니라 일주일 10%가 더 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말 타야 되죠. 그러니까 LX 세미콘 한번 봐볼까요? 그게 자기 투자 성향에 그럼 이건 따라 지극히 투자 성향이에요. 투자 성향이고 여기 출연하신 분들도 지극히 자기 본인 개인의 매매 성향인 거죠. LX 세미콘도 보시면 이거는 LG 디스플레이 아니 이노텍으로 들어가는 이게 뭐 회사가 어디죠? 헷갈리네. 예전 실리콘웍스거든요. 예전 실리콘웍스. 네, LG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는 드라이버 IC 만들고 이게 바꿀까요? 저 LX 세미콘을 갑자기 대본에 없는 걸 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에 헷갈려가지고 네, LG 디스플레이 패널 탑재하는 이제 뭐 컨트롤러나 드라이버 IC 칩 만드는 회사인데요. 예전 실리콘웍스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바뀌었죠. 근데 보시면 여기까지 재미없잖아요. 이게 되게 재미없었어요. 이게 대량거래 음봉도 있어서 관심이 없었던 종목인 거죠. 근데 이게 나왔죠. 네. 근데 내가 주가를 이거 10만 원, 11만 원에 봤는데 지금 13만 원에 사야 돼? 아니, 지금 이게 얼마지? 최고가 13만 8천 원이네요. 이거 13만 원에 살 수 있어요? 이게 못 사게 된다고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기대하던가 이걸 보고 들어와도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대량 거래잖아요. 이거는 일반 개인 투자자가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절대로. 네. 이게 보면 이게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요. 자기 성향에 네.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주식을 가든 네. 좀 기다릴 만한 그렇습니다. 어떤 인내심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주식으로.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투자 성향, 그러니까 올 한 해 고생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옛날에는 그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 한국 주식은 사면 다 오르는 건 줄 알았대요. 작년 시작하신 분인데, 다행히 어제 카프로를 잘 매도를 했어요. 어제 급등이 나와서. 근데, 다 오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 공부도 해봤는데 올해가 내 주식 투자 성향을 찾고 있대요. 매매 나의 스타일. 이제 아마 대부분 작년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이제 유튜브도 보기 싫고 그렇죠. 다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고 전문가들 뭐 전망하지만 뭐 제대로 맞추는 거 하나도 없고 뭐 황 팀장도 뭐 맨날 뭐 똑같은 소리만 하는 것 같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나오는 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진심으로 말을 하니까 근데 그거 이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어서 본인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네. 슈퍼게임이 되신 분들 내용을 다 들어보면 결국 다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다 자기만의 스타일. 네.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투자 방법을 배우시든 뭘 하시든 간에 그걸 가지고 나한테 맞게끔 가공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가공하는 작업을 겹치지 못하면 뭐 적당히 벌 수는 있지만 크게 벌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박병창 부장님 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 자기가 이제까지 어떤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 맞아요. 맞는 투자가 맞아요. 어떤 건지를 거기서 맞습니다. 네. 힌트 찾을 수 있다.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보 매매로 많이 당했습니다. 정보 매매로. 정보 매매. 그 아, 호재에 넘어갔고. 네. 그러니까 이거- 아니 희한하게 저도 이거 지금 작전 들어갔어. 이런 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는 뭐 워낙에 이제 SNS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정보도 워낙에 많지만 진짜 한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 원칙대로 했으면 다 벌었을 주식들, 다른 주식들 많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정보 찌라시 하나 들으면 희까닥 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원칙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회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만큼 이제 네. 솔깃할 만한 네. 근거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찌라시를 넘어갈 만한. 들어도 희한하게 안 산 그 정보는 올라. 희한하게. 근데 산 정보는 떨어져. 그런데 어쨌든 그 정보를 듣더라도 본인 매매 원칙대로 부합을 하면 해볼 수 있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올해 전쟁터라는 거를 느끼셨을 거고 저는 지금 와서 한국시장 떠나는 거는 이제 와서 떠나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경험 다 여기서 수업료 내고. 수업료 다 냈는데 이제 회수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 투자 성향을 찾았어요. 네. 우리 황 팀장님이 그 투자 기법은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들 스윙?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투 깔고 가면서 장투 트레이딩해요. 깔고 왜냐면 장투가 되는 종목 안에서 단타를 해야 물려도 물려도 빠져나오고요. 스윙 성공률도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비전 같은 거, 하이비전 시스템 봐볼까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지금 장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매매를 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중을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올라갈 거는 또 사고. 그냥 그런 정도의 단타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면 매집이 있는 거를 사서 그 일정 부분 시세가 있을 때까지 터지는 것까지 기다려요. 저를 희한하게 막 단타꾼으로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팔자 이 네.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렇죠. 그러겠죠. 근데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카카오 지금 버티시에서 편하면 뭐 버티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은 장투하기 정말 어려운 시장이에요. 이거를 극복하셔야지만 장투 성공인데 그렇지. 이게 워낙 올라갔다가 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변동폭이 너무 심하잖아요. 카카오 지금 고점에서 이만큼 빠져도 편하다. 나는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장투 스타일인 거고요. 지금 이거 빠져서 고민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다가 댓글 쓰거나 누구한테 물어봤다. 안 스타일이시면 쉽지 않은 스타일인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내 스타일을 만약에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스타일에 맞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내년도에 우리가 좀 잘 활용할 만한 투자법, 기법 이런 거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황 팀장님의 기법. 비결. 근데 저는 비결이라고 해봤자 다 말씀드렸고요. 저는 매매법들 굉장히 나는 엄청 많다 자랑하신 분 많은데 결국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만의 스타일 매매법 한두 개 정도 써요. 평상시 쓰는 거, 상승장에서 쓰는 거, 그다음에 하락장에서 쓰는 거, 그 정도 한 두세 개 정도거든요. 저는 기본은 무조건 신고가 매매라고 봅니다. 신고가 매매. 예를 들어서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 4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면 지금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 자화전자. 이거 자화전자는 오늘 뭐 애플 뭐 공급기지 설립이 있어서 좀 나중에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삼성전기 이런 거. 4주 신고가.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네. 거는 4주 신고가가 나왔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거기가 4주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들이 확률적으로 4주 신고가가 뭐 석 달 신고가도 되고 52주 신고가도 되고 역사적 신고가도 될 수 있다라는 게 시발점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4주 신고가는 최소 여기는 나와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52주 신고가 이런 거 네. 쫓아가면 되게 위험하죠. 엄청 높잖아요. 사실 지금 LG노텍 사라고 하면 그 누가 그 안에서 못 비중 사지. 100%를 칠겠어요. 근데 지금 삼성전기 같은 거 4주 신고가 나와서 이걸 산다라고 하면 사실 뭐 지지선 조금만 내려가면 밑에 지지선이 있고요. 그리고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신고가를 매일매일 누적해서 축적해서 봐요. 어제 신고가였던 게 오늘 신고가 가는지 좀 눌러줬는지 이런 것들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도 오늘은 들어와 있네. 이런 거죠. 삼성전자 어제도 4주 신고가 있겠죠.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4주 신고가고. 코리아 서키트 이런 것도 예를 들어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이만큼 올랐지만 처음 4주 신고가는 어디였겠어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사주 신고 나왔다고 그냥 쓰면 안 되죠. 안 되고 내용이 뭐가 있냐. 옳은 이유. 과연 중장기적으로 이게 4주 신고가에서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갈 수 있는 뭐를 재료를 갖고 있고 코리아 서킷가 속해 있는 업종 자체가 좋아지느냐 그거 보면 돼요. 그러면 4주 신고가를 먼저 낸 애들이 대부분 대장이에요. 그 섹터 내에서. 네, 섹터 내에서 거의 대부분 대장 역할을 그러니까 왜 4주 신고가라는 거는 일단은 가장 4주 동안 높은 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 대비 얘가 더 많이 올랐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가 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사실 종목별로 분석할 것도 없이 까보면 얘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4주 신고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를 선택하는 건 4주 신고가가 되는 거죠. 보면 인탑스 이런 것도 한번 까서 볼 때가 됐겠네요. 보시면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여기도 4주 신고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여기 이거 보세요. 이건 딱 좋죠. 네. 대량 거래에다가 4주 신고가에다가 완전 오케이. 근데 샀어. 샀는데 이게 딱 7월 달이네. 잘 가는 타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이게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리스크 관리 해야 돼요. 근데 저렇게 무너질 때 보통은 이런 그렇죠.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기 어차피 세력이 들어왔고 다음에 맞아요. 안 빠져나갔단 말이야. 네,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이거는 그냥 버티자. 개인들 털어내기 네. 위해서 하는 그냥 그런 작업이야. 네. 그러면서 버티는 분들도 네, 있거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 버티고 있잖아요. 포인트 모바일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도 저의 기준으로는 버텨요. 근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저렇게까지 내리면서까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러면 자기들도 손해가 장난이 네, 아닐 그렇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네. 이건 이제 완전 너무 내피셜이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주가가 빠질 때 거래량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죽어도 손절하기 싫어. 근데 업황 했는데 괜찮아. 이거 한번 실적을 봐볼까요? 아니 근데 저렇게 내려가지고 올리려면 바닥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돈이 엄청나게 그렇죠. 자기도 이제 네. 워낙 마이너스에서 네. 이익을 내려면 네. 돈이 손해가 많이 장난이 아닐 필요하겠죠. 것 같은데. 네. 연간으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903억 했고 내년에 1100억 정도 한다. 그리고 업황도 뭐 좋아진다. 하면 사실 여기 저도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히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대신에 비중 조절은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 어느 정도 턴할 때 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을 샀으면 한 50% 남겨놨을 것 같아요. 했다가 나중에 상황 봐서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런 게 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게 나와주면 거기서부터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 신고가가 나왔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무조건 하면 안 살 돼요. 수는 없다. 네.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되게 구별하고. 일단 그 종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호재가 네. 있어야 되고 그 섹터 자체도 성장성이 담보가 좀 그렇죠. 돼줘야 돼야 되죠. 네. 작업하기가 쉽다. 그리고 너무 개별주 말고 약간 군집을 이룰 수 있는 걸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카메라. 이 군집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반도체 기판 군집 이루어져 있고 카메라 군집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기관이든 외국인들이 과연 여기다 돈을 쏠 수 있는 하나의 좀 뭔가 묵직한 세터가 되느냐. 그래야 변동성도 좀 덜하고 갈 때 시원시원하게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주 신고가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 빠질 가능성도 네, 있다라는 있죠. 거. 네. 그거는 그래서 그럼 주식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4주 신고가 나오면 그래서 저는 불타기가 낫다라고 봐요. 차라리 네. 그러면 몇 주 한 번 다 신고가? 사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 30% 사고 리차드 데니스 그분은 불타기를 하거든요. 물타기는 안 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에 더 근데 태우는 그거 거죠. 쉽지가 않더라고. 쉽지 않죠. 왜냐면 네. 내가 이거 100원에 샀는데 이거 그거 110원에 살려면 힘들죠. 그리고 단가가 평단이 높아지니까 높아지죠. 이게 여기에서 조금만 빠져도 마이너스가 그렇죠. 네. 나거든. 그 불안한 거라.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 매매를 할 때는 비중 조절이라든가 계좌 관리라든가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제시하는 거는 이제 2% 전체 내 자금에서 2%를 훼손하면 매도.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있을 수 있죠. 내가 주식을 1억을 해요. 근데 이 주식 일단 1,000만 원만 샀어요. 근데 1억의 전체 총 자산에서의 2%는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만 샀으면 20% 빠져도 돼요.
네. 20%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네. 아, 네. 계좌가 네. 그러니까 현금 포함한 네. 전체 전체 금액에서. 계좌가 2%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1,000만 원만 샀으면 20% 빠져야 200만 원 손실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잔고에서는 2%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버틸 텐다라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말 많은 이런 이렇게 기본적인 이론을 알아도 시장에서 접하면서 그럼요. 네. 이 감이라는 게 이게 만들어져야 네,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기만의. 그래서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경험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네. 투자하기 전에 정말 소액 가지고 다양하게 그래서 해보는 것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전체 말씀 들어보면 소액 가지고 익을 때까지 해라. 네. 100만 원으로 200만 원 못 만들면 1억으로 2억 절대 못 만든다. 아 그러겠네. 100만 원으로 200만 원 못 만드는 또 어떻게 2억을 만들어?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가지고 200만 원도 100%고 그렇지. 1억에서 2억도 100%인데 규모가 더 커지면 이게 심적 부담도 훨씬 커지거든요. 그렇죠. 더 불안해져서 불안해지고. 과감하지 그렇죠. 못할 과감하지 텐데. 못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황유현 팀장하고 2021년을 좀 정리하면서 네. 22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방송을 좀 만들어봤는데요. 네. 하여튼 2022년도에는 좀 뭔가 시장이 좀 밝게 네. 상승하는. 저는 별로 겁 내지 않으셔도 된다고 봐요. 그래요? 네, 안 내셔도 된다고 보고 뭐 올해 저로 인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다행이고 손실을 보셨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계속 추적 관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그만 나오라 네. 할 때까지. 네. 제가 뭐 포인트 모바일 얘기는 안 할게요. 조금 이제 분위기 좀 바뀌었으니까 네, 뭐 다음에 아까 다음에 우리가 언급 한번 뭐 해보겠습니다. 바닥을 좀 다진 것 같다고 네. 그러시긴 하시던데 네.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히 네, 또 얘기 그러시죠. 나눠보죠. 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네. 고맙습니다. 네.